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멋있는 걸크러쉬, 엄마는 위대하다, 한 줄로 한 단어로 하면 집념, 그런 사연입니다. 멋져요. 제목: 믿어왔던 남편 놈의 배신, 이제 모든 준비는 다 끝났다. 드디어 내가 너를 찢어 발기는구나 이 새끼야. 잘 가라. 원제: 이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을 한 부부라면 세상 누구나 다 그렇듯 저 또한 마찬가지 평생을 같이 할 줄 알고 결혼했어요. 연애 때도 결혼 준비할 때도 신혼 때도 마찬가지 싸우기는커녕 목소리 한번 높인 적 없었기에 아, 우리는 정말 잘 맞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죠. 그때는 저희 두 사람 모두 아이를 원했기에 저는 임신을 했고, 그렇게 얼마 뒤 저희 딸아이가 태어났죠. 이 과정에서 저는 다니던 직장을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남편이 점점 변해가더라고요. 퇴근을 하면 늘 칼같이 집으로 달려오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 첫돌이 지날 즈음부터는 거의 항상 늦었고, 가끔 어쩌다 일찍 들어오는 날이면 피곤하다는 사람이 늘 운동을 나갔습니다. 주말도 마찬가지였어요. 생전 안 하던 조기 축구를 나간다든지 그게 아니면 낚시를 가곤 했어요. 동호회. 그랬는데 남편이 계속 이렇게 밖으로 나돌았음에도 우리 사이는 이상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왜냐? 짜증을 내는 것도 없고 힘들어하는 것도 없고 집에 있을 때만큼은 또 아이한테 되게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비록 좀 서운하긴 했어도 그렇게 막 화가 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해를 했죠.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밖에서 고생하는데 저렇게라도 풀어야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맞아요. 제가 똥멍청이였죠. 그랬는데 얼마 뒤 이 인간이 시어머니 명의로 집을 샀고, 그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2층짜리 낡은 집인데 이 집 저도 아는 집이에요. 전날에 저희 둘이서 살까 말까 이러면서 같이 고민을 하다가 아, 이거 입지가 너무 안 좋은데 포기하자 이러길래 그냥 알았어 하고 말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집을 시어머니 명의로 구입을 했더라고요. 물론 어머님 돈이 아닌 저희 돈으로. 그리고 그날 이 인간과 처음으로 싸웠는데 엄청 크게 싸웠어요. 그러자 처음엔 미안하다! 미안하다냐! 미안하다고! 이러더니 잠시 후 버럭버럭 화를 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야! 아이씨 임마! 내가 버는 돈 내 마음대로 쓰지도 못해? 네가 뭔데 화를 내? 어? 새끼야 이게 네 돈이야? 어? 막 소리치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랬습니다. 분명 화는 나는데 더 이상 화를 못 냈어요. 정말 그 순간 할 말이 없더라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아무리 부부 사이라곤 하나 돈을 못 벌면 정말 초라해질 수도 있다라는 걸 저는 이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문제는 아내인 저와 상의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이 인간이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그 이후로도 그랬어요. 뭐 평소 생활비는 남편에게 받아 썼는데 뭐 그래도 아껴 써라 뭐 해라 저래라 등등 이런 간섭은 안 하더군요. 그 대신에 저하고는 단 1의 상의도 없이 시댁에 용돈을 드린다거나 시동생 신혼집에 돈을 확 보탠다거나 했어요. 물론 그때마다 늘 그랬죠. 미친듯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항상 그러더라고요. 내가 벌어온 내 돈인데 임마 새끼야 네가 뭔 상관이야 어? 저는 여기서 늘 막히게 됐고 항상 졌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그리 됐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돈 쓰는 거 절대 간섭 안 했죠. 뭐 비참하고 기분 더러워서 그냥 상관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이혼은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딸아이의 2돌이 지날 즈음 바람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이때 처음으로 그랬습니다. 이 인간과 이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더랬죠. 우선 시댁에 이 사실을 알렸는데 저희 시어머님 저한테는 아이고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시더니 당신 아들에게는 이런 소리를 하십니다. 아이고 이놈아 안 들키게 조심을 했어야지 콧바람 쐬는 걸 왜 들켜가지고 에이그 진짜 제 귀를 의심했죠. 그리고 역시나 팔은 안으로만 굽는구나를 느꼈고 곧바로 저희 친정에도 이 소식을 알렸는데 참 신기한 게 저희 엄마는 팔이 밖으로 꺾이네요. 이걸 알리면 분명히 화를 내고 제 편만 들어줄 거라 여겼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처음엔 저희 엄마도 화를 되게 냈어요. 남편은 불러다 막 혼도 내고 막 호통치고 욕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잠시뿐.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제 잘못이 됐습니다. 네가 집에서 너무 편하게 있으니까 그런 거요. 혹시 네가 일하고 돌아온 남편 힘들게 한 거 아니요? 남자는 누구나 다 어쩔 수가 없는 거다. 국민 여자에게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요. 이런 소리와 더불어 저를 제일 아프게 했던 말. 네가 아들을 낳았어도 땡서방이 그랬겠냐? 이거 전부 저희 친정엄마가 저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저는 모든 걸 알게 됐죠. 내 편은 정말 아무도 없구나. 이 세상엔 오직 나랑 내 새끼뿐이구나. 솔직한 제 마음을 얘기해 볼까요? 2번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사과하는 남편을 보면서 그냥 이번 한 번 참고 눈 딱 감고 그냥 살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바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지 혼자 추근덕거림에 가까웠거든요. 물론 뭐 나중엔 완벽한 바람으로 발전을 하긴 했지만요. 이땐 그랬어요. 여자로서 너무나 억울하고 비참하긴 해도 엄마로서 아이를 위해 참아야지 했던 제 마음. 당장 이혼해버리면 직장도 없고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모두가 내 편을 들어주고 그렇게 내 속을 조금이라도 풀어준다면 또 시댁 친정 그들 모두에게 알렸으니 남편도 앞으로는 더는 그리 못할 거고,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참아볼까 했는데 다른 누구도 아닌 저희 엄마 때문에 저희 엄마가 그런 제 마음을 죄다 박살냈어요. 그렇게 저는 이날 이혼을 결심하게 됐죠. 그리고 이혼을 위한 준비를 계획하게 됐는데 저희 딸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수 있게 되니까 확실히 기회가 오더군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후에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알바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엔 이런 제 속마음을 다하는 제 유일한 영혼의 친구에게 신세를 지고 아이를 돌봐줬어요. 근처 시골에 가서 감자 캐는 알바까지 했습니다. 주말에. 아이 낳기 전 경력, 아이 엄마가 된 다음엔 이거 아무 쓸모 없었어요. 면접 때 안 묻는다고 하던데 저는 재수가 없는 건지 뭔지 이상하게 하나같이 다 물어보더라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아이가 아프고 그러면 아무래도 일을 좀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죠. 결국 제가 가졌던 경력은 단 1도 써보지 못했고 그냥 이 일 저 일 안 가리고 닥치는 대로 했어요. 돈 되는 건. 이렇게 아마 한 반년을 좀 넘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는 동안 저희 남편 지 마누라가 밖에서 뭘 하는지 단 1도 몰랐고요. 저는 800만원 정도를 모으게 됐어요. 이혼을 하면서 아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오려면 무엇보다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 하니까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저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등원을 하면 계속 공부만 했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공부를 했고 남편 퇴근하고 집에 오면 이 인간 잘 때 화장실에서 공부했습니다. 딴 방에서 하다 혹시 들어와가지고 들킬까봐 화장실에서 했어요. 모양새가 좀 웃기긴 한데요. 저는 그랬습니다. 이게 참 늦은 공부라 머리에도 잘 안 들어오는데 그럼에도 절박한 마음은 컸기에 그렇게 해야 했어요. 아무튼 제가 이혼 준비하는 거 이거 들킬까봐 정말 조마조마했는데요. 진짜 무서웠거든.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무서웠던 건 역시나 실패였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만약 실패하면 그땐 어쩌지? 진짜 막 이런 생각하면 심장 두근거리다 못해 확 쪼그라들면서 온몸의 피가 바짝바짝 말라가곤 했었는데요. 이상하게 저희 친정 엄마만 떠올리잖아요? 그러면 온몸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어떤 오기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무섭거나 불안하다 싶으면 늘 친정엄마를 머릿속에 떠올리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진짜 저희 엄마는 저에게 있어 청심환 같은 존재네요. 아무튼 작년 말 저는 정말 운 좋게 공부의 결과를 열매로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정신을 차려보니 그랬어요. 남편은 전날 매주 가던 조기 축구도 안 나가고 낚시도 마찬가지 거의 안 가더라고요. 밖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 같은데 뭐 상관없었어요. 아까 얘기한 그 남편이 추근덕거렸던 그 여자예요. 저는 아예 단 1에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지 퇴근도 언제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분명 남편의 끼니를 내가 다 챙겼는데 만들어 두는 거죠. 남편이 저녁을 집에 와서 먹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늦게 들어오는 건지 뭔지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이거 진짜 신기합니다. 그냥 지난 1년의 기억이 송두리째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유는 저도 잘 알죠. 사실 너무 힘들었거든요.
상사 몰래 이직을 준비하는 기분이라면 좀 아시려나? 거기다 내 딸의 미래도 불안했고 또 나 혼자 아이를 혼자 잘 키워야 한다는 압박도 엄청났고 그래서 공부를 하던 중간중간 이거 다 놔버리고 그냥 아이랑 같이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매 순간순간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거 아니면 죽기 살기 필사의 각오로 이 악물고 버텨오다 보니까 남편에 대한 기억이 잘 안 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이제 이혼 준비가 다 끝났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도 생겼고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직업도 생겼지요. 그런데 그 죽을 고생을 해가며 드디어 해냈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또 그럽니다. 아빠 없는 자식 키우면 뭐하냐? 라고 하시네요.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은데 친구들 빼고는 잘했다라는 소리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칭찬받고 싶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저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칭찬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절대 비말 아닙니다. 쓰니 정말 대단해요. 준비 없는 이혼은 구멍난 튜버와 같은 건데 쓰니는 그 누구보다 훌륭하게 극복을 하셨네요. 칭찬해! 2번 진심으로 칭찬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한 법이죠. 돈 벌어오니까 쓰는 것도 바람피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한다는 남편과 함께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작아지고 무력한 자신만 남게 되는 거고 그 우울감이 결국엔 쓰니와 아이를 좀먹을 뿐입니다. 준비된 이혼이라 그런 만큼 아이와 함께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반드시 원하는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 신청 시 시모 명의의 집, 결혼 생활 중 장만한 거 이거 꼭 밝히시고 분할 잘 받으세요. 행복하시길. 3번 남편 정리하는 김에 친정엄마도 정리하세요. 쓰니 인생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자기가 난 친딸한테도 저러는데 저런 외할머니는 아예 없는 게 나아요. 나중에 애한테 분명 그럴 겁니다. 네가 아들이 아니라서 너가 엄마 아빠 이혼했다. 이러니까 제발 엄마도 쓰니와 딸 인생에서 치워버리라고. 4번 쓰니가 화장실에서 공부했다라는 걸로 주작이니 뭐니 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뭐야 화장실에서 몰래 게임도 하는데 공부를 왜 못해? 도대체 무슨 논리야 그게? 5번 나 공시생인데 남편 잘 때 화장실에서 공부했다는 거 이걸 보고 왜 뻥이라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공시생 카페 올라온 합격 후기 보잖아요. 거기서 특히 애 엄마들 후기는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별의별 미친 사정들 다 있어요. 농담 아니고 영화는 우스울 수준이죠. 간절하면 하늘이 돕는 법입니다. 추가 평생 들을 칭찬 다 들은 것 같아요. 기분 좋네요. 감사합니다. 제 편이 많이 생긴 것 같아 힘이 팍팍 생기는 그런 멋진 하루였어요. 일단 이혼 문제의 경우 제가 알고 있는 거라고는 양육권이랑 친권뿐이라서 다음 주에 변호사 만나기로 했어요. 협의 이혼을 해주면 물론 좋겠지만 사실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상담이 필요했던 거고 그런데 알아보니까 뭐 착수금도 필요하다 하고 또 제가 아이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고 있어야 유리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돈 모으느라 이혼도 늦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합격했는데 몇 달 또 돈 모은 거야 열심히. 아직 집을 살 능력은 안 되지만 아이와 단둘이 살 그런 작은 집 보증금 정도는 충분히 마련할 능력이 됩니다. 양육권이랑 친권만 생각하고 살았던지라 지금 보니 그래요. 부족한 게 참 많았네요. 시댁 명의로 집 산 거 그리고 시동생한테 돈 준 거 매달 부모님 용돈 드린 거 이거 전부 다 말로만 싸웠던 거라 사실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재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도 사실이죠. 그저 지금 살고 있는 집 이건 공동명의니까 이것만 분할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만 했었어요. 끝으로 남편 외도의 경우엔 이제 증거가 다 있습니다. 보니까 상대방 여자도 피해잖아요. 이게 판 거야. 이제 여유가 생겨가지고 뒤를 캔 거겠죠. 저희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더라고요. 이 인간 낚시 말고도 다른 동호회를 다녔는데 사실 이 동호회는 저도 전혀 몰랐던 겁니다. 아니 관심이 없었죠. 아무튼 거기서 만난 거라고 하네요. 남편이 자신을 노총각이라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이런 미친 새끼가. 그리고 남편이랑 나눈 카톡 같은 걸 죄다 퍼주는데 제가 봐도 그래요. 남편이 속인 게 맞습니다. 이 여자도 피해자야. 그래서 상간녀 소송은 못하지만 적어도 확실한 증거는 모으게 됐죠. 그렇게 만약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이걸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진 신증뿐이었고요. 확증은 이번이 처음이라 외도인지 기간 6개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전에는 남편이 추근덕거리기만 했다라고 생각했던 거니까. 그렇죠. 친정 이미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반대할 게 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인간과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어디 갔어? 저 혼자 싸워야겠죠.
물론 그렇다 해도 얼마든지 자신 있습니다. 끝으로 그게 언제가 될진 저도 모르겠지만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걸 꼭 쓸어올게요. 다들 안녕히 계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 엄마는 위대해. 이런 게 사이다지. 감사합니다.